안녕하십니까. 재무부동산과 통계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13주 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요약해 볼까요? 실습 자료를 해가지고 요약할 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는 정량적 자료의 막대 그래프와 파이 차트 작성하는 거 했고요. 죄송합니다. 정성적 자료의 막대 그래프와 파이 차트 작성하는 거 했고, 그다음에 정량적 자료의 도수분포표 작성, 요건 이제 프리퀀시 함수 가지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정량적 자료의 막대 그래프, 요걸 히스토그램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히스토그램 작성도 해봤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교차표 작성해 봤고요. 그다음에 삼포도와 추세선을 작성해 봤고, 평균, 중앙값, 최빈값 계산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마저 이어가지고 실습 자료 설명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안을 먼저 띄워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엑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째 강의안이고요. 자, 우리가 백분위수와 4분위수 계산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안은 87쪽에 있습니다. 자, 통계 프로그램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는 백분위수와 4분위수를 계산해 주는데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서 결과값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에서 사용하는 P분위수, P번째 백분위수죠. 그래서 그걸 계산할 때는 이제 위치를 먼저 계산하는데요. 위치를 LP, 로케이션, 퍼센타일, 이런 정도의 퍼센타일 로케이션 약자겠죠. 그래서 LP를 계산하는데요. 그 계산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 오버 100 곱하기 스몰 n은 관측체 숫자겠죠.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P 오버 100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치를 나타내주는 계산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했었던 그 12명 대졸 초임 자료에서 보면은 85분위수 그 위치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P 오버 100 곱하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P 오버 100인데요. 여기에 P 대신에 P번째 백분위수 85번째 백분위수 85를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몰 n 대신에 표본에 속한 관측체 숫자 12개, 12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10.35라고 하는 위치가 나오고요. 그래서 85분위수는 10.35번째 위치하고 있는 12개의 관측체 중에 10.35번째 위치하고 있는 값을 이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찾을 때는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합니다. 그래서 10번째 위치하고 있는 관측치 3050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11번째 위치하는 관측치에서 10번째 위치하는 관측치를 빼주면 그게 이제 그 두 관측치의 어떤 차이가 되겠죠. 거기다가 0.35를 곱해주면은 이제 앞에 것까지 합쳐서 10.35번째 위치하고 있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3078이라고 하는 85분위수를 찾아내 줍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찾아내봤던 85분위수하고 요 엑셀 프로그램에서 엑셀 프로그램에서 85분위수 찾아주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에서 100분위수 계산하는 것은 이제 좀 미세하게 조정하는 보관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보관법. 그래서 보관법을 가지고 하고요. 네, 본문에서는 이 보관법이 아니라 그냥 이제 평균 내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100분위수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먼저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 입력한 건 벌써 제가 입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 그 도어 시스템 강의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동산과 통계 실습 자료 8-12 여기 보시면 이제 자료가 맨 왼쪽 탭에 맨 왼쪽 시트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식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수식 100분위수는 퍼센타일입니다. 그래서 퍼센타일 이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분위수는 쿼타일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퍼센타일도 그렇고 쿼타일도 그렇고 .inc, exc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할 거는 퍼센타일 .inc 그래서 including 앞서 딴 겁니다. 그래서 경계값 그러니까 최소값, 최대값을 포함해가지고 계산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85분위수를 구할 그 위치에다가 등호 먼저 적어주시고 퍼센타일.inc
해주시고 이제 괄호를 열어가지고 두 가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서 85분위수 구해줘. 그래서 범위를 갖다가 레인지를 이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P분위수 85분위수인데 이 퍼센타일 함수에는 0서부터 1까지 적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이면 최소값이 되고 1이면 최대값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처럼 85분위수 찾으실 때는 0.85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35분위수도 마찬가지로 구하면 되는데 이 맨 끝에 P분위수 할 때 35분위수니까 0.35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4분위수는 이제 쿼타일 함수 가지고 하는데요. 쿼타일.inc, 그러니까 이것도 경계값을 포함하는, 포함해가지고 4분위수를 구해주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등호하시고 쿼타일.inc 해주시고, 그다음에 괄호 열어서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요. 범위가 B2서부터 B13까지. 그리고 이제 1,4분위수니까 4분위수 쿼타일 함수에서는 1,4분위수, 2,4분위수, 3,4분위수까지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1, 2, 3을 갖다가 각각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표준도구 모음에서 수식이 있었죠. 수식 함수 삽입에서 범주를 선택해가지고 요 퍼센타일 함수를 퍼센타일.inc라고 하는 함수를 찾아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함수 인수 그 창이 하나 뜹니다. 대화 상자가 하나 뜹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범위 입력하고 그 다음에 관심 대상이 되는 P분위수 PK라고 적혀져 있을 텐데요. 0.85를 입력하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쿼타일, 즉 4분위수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표준도구 모음의 수식 함수 삽입에서 범주 선택을 해서 이제 쿼타일 함수를 쿼타일.inc 함수를 찾아서 선택을 하시고요. 그럼 창이 하나 또 뜹니다. 함수 인수 창이 뜨는데요. 그 창 대화 상자에서 범위와 관심 대상이 되는 쿼트, 그러니까 1,4분위수면 1, 2,4분위수면 2, 3,4분위수면 3 이걸 설정하고 확인을 클릭해가지고 요 4분위수를 또 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엑셀 파일을 띄워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실제로 해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세 번째 탭에 100분위수와 4분위수 계산하는 거 제가 답을 여기 달아두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다시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게 85분위수와 그리고 이제 35분위수라고 하는 100분위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 B14, B14 셀에 위치해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 수식에 함수 삽입 누르시고요. 함수 마법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에서 퍼센타일을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퍼센타일 inc 함수를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여기 퍼센타일 inc, 퍼센타일 exc 있고 퍼센타일 함수가 있죠. 근데 퍼센타일 함수 눌러보시면 이건 엑셀 2007 또는 그 이전의 버전에서 사용하던 함수고요. 우리는 이제 그 엑셀 2010 이후 2010 버전 이후에서는 퍼센타일 inc, 퍼센타일.inc 함수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은 새로운 함수 인수 창이 대화 상자가 하나 뜨고요. 먼저 array 그리고 k 이 두 개를 갖다 이제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array는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네요. 어떡하지? 두 번째 방법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array 직접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array 옆에 있는 요 그 도표 같은 거 나타내준 요 창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B2서부터 B13까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다시 눌러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85분위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0.85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85분위수 3078 해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소수점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소수점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홈 표준도구 모음 홈에 가가지고 한번 소수점 자리를 늘려볼까요? 소수점 자릿수를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늘려보면은 늘려봤자 똑같이 그냥 3078로 나오네요. 그래서 3078만 원 요게 이제 85분위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35분위수도 요 B15 셀에다가
커서를 위치시켜 놓고요. 그리고 나서 수식 함수 삽입 가가지고 퍼센타일을 구하면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전에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두가 아니라 함수 마법사에서 모두가 아니라 최근에 사용한 함수 보시면 %inc 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누르시고요. 확인해서 어레이 다시 지정해주고 이렇게 B2서부터 B13까지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35분 있으니까 0.35를 갖다가 입력하고 그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은 2,880만 원이야 라고 하는 답을 이렇게 이제 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1,4분위수, 3,4분, 1,4분위수, 2,4분위수 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1,4분위수 하나만 해볼까요? 1,4분위수.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수식, 정말 B 16셀에다가 위치시켜 놓고요. 그리고 나서 수식 함수 삽입 하고 이제 이번에는 그 정말 쿼타일 함수를 써야 되는데 쿼타일 함수 제가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죠. 최근 사용한 함수에. 그래서 이 함수 마법사 중에 범주를 모두 선택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쿼타일을 정해주면 됩니다. 쿼타일 함수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쿼타일이니까 Q를 시작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쿼타일도 inc, .inc.exc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건 쿼타일.inc 함수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확인을 눌러주시고 함수 인수 창이 뜹니다. 어레이, 정말 범위를 어떻게 둘까라고 했을 때 B2서부터 B13까지 범위로 둘래. 그리고 이제 쿼트는 그러니까 1,4분위수 우리 구하려니까 쿼트는 1이 되겠죠. 해서 눌러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그 전에 여기 보면 값이 이미 나와 있긴 합니다. 2,872.5 해서요.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방식. 이게 이제 표준 도구 모음의 수식 그리고 함수 삽입, 수식의 함수 삽입 가지고 구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요거 대신에 여기다가 입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식 입력창 이렇게 한번 클릭해 주시고 커서를 B14에 넣어 주시고 수식 입력창에서 등호 그리고 나서 이제 퍼센타일이니까 영어로 가야죠. percentile.inc 해놓고 괄호해 가지고 자 여기서 입력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정말 B2서부터 B13까지 마우스 가지고 이제 드래그를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죠. 우리가 85분위수만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35분위수도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2서부터 B13까지 했을 때 B2 셀도 저기 막 절대 주소로 바꿔주고 F4키 누르면 절대 주소로 바뀌어진다라고 했죠. B13 여기서도 커서 B13 아무 데나 놔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F4 펑션키 눌러주시면은 절대 주소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쉼표로 구분을 해야죠. 그래서 쉼표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어레이 쉼표 K가 나오잖아요. K는 0.85죠. 그래야지 85분위수 구해주는 겁니다. 괄호 닫고 입력 엔터키를 누르시면은 3,078만 원이 85분위수야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죠. 자, 35분위수든지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데 이제 하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셔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붙여넣기 해주면은 자, 요것도 B15 셀에도 지금 B2서부터 B13까지로 해가지고 85분위수 구해봐. 라고 하는 요 질문이죠. 그래서 요 85분위수 대신에 35, 0.35로다가 이제 바꿔주면 이게 35분위수 구하는 것입니다. 2,880이 나옵니다. 자, 1,4분위수, 2,4분위수, 3,4분위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수식 입력창을 이용해 가지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16 셀에다가 커서를 위치시켜 놓고 그 다음에 수식 입력창에 등호해 놓고 쿼타일.inc 그리고 괄호 열면은 마찬가지로 어레이를 넣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B2서부터 우리가 레인지가 B2서부터 B13까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절대 주소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F4키 한번 눌러줘서 절대 주소로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쉼표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4분위수는 쿼타일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0은 최대값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나오네요. 그래서 1,4분위수 눌러주고 뭐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1을 갖다가 입력해주고 바로 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주면은 2,872.5만 원이라고 하는 1/4분위수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2/4분위수, 3/4분위수 또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2/4분위수도 해볼까요? 그냥 1/4분위수에서 이렇게 끄집어 내리면은 예, 제가 한 거 보셨어요? 금방 1/4분위수 저희 A16셀 좀 셀의 그 오른쪽 아래에 그 점이 하나 있죠. 거기다가 커서를 위치시키면은 이제 실선인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한번 해주시면 요 밑에 보이시나요? 2/4분위수 한 번 더 해주면 3/4분위수 해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드래그를 풀어주시면, 그러니까 왼쪽 마우스 버튼 떼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편하죠. 그리고 나서 1/4분위수, 2/4분위수, 3/4분위수 값 구하려고 하니까 B16셀 마찬가지로 B16셀 선택하시고 오른쪽 아래 커서를 위치시키면은 플러스가 나오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또 이렇게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면은 자, 이때는 1/4분위수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2/4분위수에서는 저 수식 입력창에서 1 대신에 2라고 하는 쿼트를 넣어주시면은 입력해 주시면은 이제 2/4분위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4분위수 값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18 셀에서 여기에 1/4분위수가 계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4분위수 대신에 쿼트 1 대신에 3을 갖다가 입력해 주시면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주면 2,975만 원이 3/4분위수야 라고 이제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00분위수와 4분위수 계산하는 건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함수를 쓰는지 그것만 아시면 웬만큼은 다 돼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듯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위와 백분율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화면을 6번째 강의 안으로 돌아가가지고 자 순위와 백분율 계산하는 거 여기 88쪽에 나와 있는데요. 자, 뭐 백분위수, 4분위수 뭐 유용하게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졸초임 순위가 어떤지 뭐 그런 걸 이제 확인해 보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순위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랭크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랭크라고 하는 함수도 두 가지가 있어요. 랭q.eq라고 하는 게 있고요. 랭q. ABG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랭크.EQ는 동일한 순위일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위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2위가 둘이 있다라고 하면 그 둘 모두 다 2위로 다 이제 표기를 해줍니다. 근데 2위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랭q.EQ라고 하는 요 함수 대신에 랭q.ABG, ABG는 에버리지의 준말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 순위가 두 개가 있을 때 둘 다 2루다가 2 순위가 2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2.5루다가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랭크.EQ 함수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그 위치에다가 등호해 주시고 그다음에 랭크.EQ라고 하는 함수 입력하시고 괄호 열고 그다음에 어떤 것의 랭크, 어떤 것의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순위 구하려고 하는 대상을 여기다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범위를 갖다가 어레이를 갖다가 이제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름차순으로 구할래, 내림차순으로 구할래, 뭐 요것도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0을 갖다가 입력을 해주시면은 요건 내림차순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숫자서부터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가장 큰 숫자가 1순위가 되게끔 하는 것이겠죠. 근데 요거 0 대신에 여기다 1을 넣어주시면 그거는 이제 오름차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연봉이 가장 마지막 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진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순위와 백분율을 한꺼번에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위 뭐 1순위, 2순위 근데 전체 뭐 예를 들어 여기선 대졸초임 자료가 12개밖에 없으니까 1순위는 12분의 1%에 위치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12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다. 뭐 한 5,678명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백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되지? 뭐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순위와 백분율을 함께 한꺼번에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표준 도구 몸의 데이터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거기서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데이터 분석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창이 하나 떠요. 대화 상자가 이런 그 통계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뜨고요. 그 중에 순위와 백분율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순위와 백분율 대화 상자가 다시 뜨고요. 거기에다 입력 범위는 이제 어레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레인지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B2서부터 B13까지 중에 그다음에 저기 막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출력 범위는 이제 뭐 아무데나 찍으면 돼요. 비어 있는 셀을 아무거나 찍으면 됩니다. 근데 뭐 저는 D1을 갖다가 이제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그러면 순위와 백분율의 결과가 한꺼번에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데요. 근데 MS 엑셀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상당히 무거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그 기능은 비활성화 시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창이 안 떠요.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표준 도구 모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이 없는 경우 또는 뭐 데이터라고 하는 표준 도구 모음이 있긴 하지만 데이터 분석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데이터 분석을 갖다가 추가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표준 도구 모음이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옵션을 갖다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엑셀 옵션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 같으면 거기서 추가 기능을 클릭하고 맨 밑에 엑셀 추가 기능 이동 이걸 선택해 가지고 분석 도구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해서 이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다시 엑셀 창으로 돌아가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창으로 돌아가서요. 여기서 순위와 백분율 계산하는 거 여기서 그냥 자료 요 탭에서 자료 시트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순위를 계산하는 거는 뭐 C에다가 C 열에다 두고 한번 순위를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 첫 번째 졸업생 대졸 초임이 2,850만 원인데 이게 내림차순을 했을 때 몇 번째 순위야? 뭐 이걸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C2라고 하는 이 셀에다가 커서를 위치하고 수식 편집기 입력하면 되죠. 일단 등호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rank.eq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rank.eq라고 하는 함수 이용하고요. 괄호 열면은 어떤 숫자의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어떤 숫자 구하려는 거죠? 2,850만 원. 그러니까 B2 셀에 있는 2,850만 원의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범위는 그러니까 어느 것 중에서 2,850만 원의 순위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범위를 이렇게 2,850만 원서부터 2,880만 원까지 첫 번째 졸업생 초임 자료에서 12번째 졸업생 초임 자료까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오더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이야, 올림차순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친절하게 또 나오죠. 내림차순으로 하려면 0, 오름차순으로 하려면 2를 갖다가 입력하세요. 저는 0을 입력할 겁니다. 내림차순으로 할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것만 즉 첫 번째 졸업생의 대졸 초임 순위만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밑에 있는 두 번째 졸업생, 12번째 졸업생까지 구하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범위 또는 어레이, 여기는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REF에서 레퍼런스. 그러니까 어떤 걸 참조해가지고 순위를 구할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B2서부터 B13까지인데 이것도 이제 절대주소로 바꿔주시면은 훨씬 더 나중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첫 번째 졸업생의 대졸 초임 2,850만 원은 전체 12명 중에 10번째 위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비교적 낮은 쪽에 속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럼 2,950만 원은 어떨까? 그러니까 두 번째 졸업생 대졸 초임은 어떨까? 순위를 갖다 이제 한번 계산해 보면 여기서 정말 C2 셀에다가 커서를 놓고 그럼 또 오른쪽 아래에 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다 커서를 위치시키면은 이렇게 실선인 플러스가 나오고요. 그거 쭉 드래그 해가지고 좀 밑으로 내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랬죠? 그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 했습니다. 얘가 좀 느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순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졸업생의 대졸 초임은 전체 12개 자료 중에 10번째. 그리고 두 번째 졸업생 2,950만 원이 대졸 초임인데요. 그거는 전체 12명 중에 4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쭉
구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 2,880만 원은 네 번째 졸업생 그리고 12번째 졸업생 똑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7순위 다음에 8순위가 있고요. 둘 다 8순위로 되고 9순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순위를 갖다 구하는 방법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거. 자, 순위와 백분율을 한꺼번에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표준도구 모음에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수식 옆에 이제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에서 보시면은 요 끝에 분석이 있죠. 그리고 분석 위에 보시면 데이터 분석 내용 중에 하나로 데이터 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면은 데이터 분석 눌러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 분석하는 도구들이 나오고요. 이 중에 우리가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순위와 백분율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위와 백분율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갖다가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입력 범위 어디로 둘까라고 하는 거 나와요. 그럼 입력 범위를 이렇게 해가지고 2850 즉 B2서부터 B13까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출력 옵션을 보시면은 출력 옵션 보시면 새로운 워크시트에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래요. 뭐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으니까 출력 범위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출력 범위, 그러니까 한 셀을 갖다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난 D2 셀에서부터 해줘. D1 셀에서부터 해줘. 뭐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주면 이렇게 순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순위고요. 이게 뭘까? 좀 차이가 나네요. 순위가 여기 나오죠, 여기. 그래서 순위가 나오는데 요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요것입니다, 요거. 그래서 요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10번째 포인트에 3,325만 원이 있고 그 순위가 1위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퍼센트로 따지면 누적 퍼센트로 따지면 100%에 위치하고 있어. 뭐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죄송합니다. 8번째 포인트 보시면요. 이게 8번째 포인트죠. 3,11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전체 12개 중에 두 번째고요. 그리고 순위로 따지면은 12분의 2 해가지고 90.9% 죄송합니다. 12분의 11 해가지고 얘가 그 아래에서 보면 11번째겠죠. 오름차순을 보면 그래서 90.9% 이렇게 해가지고 순위와 그다음 퍼센트를 한꺼번에 정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데이터 분석이 없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 파일 탭 가셔서요. 그러니까 표준 도구모음의 그 파일 가셔서 옵션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새로운 대화 상자가 하나 뜹니다. 엑셀 옵션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 전에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고급에서 요 엔터키 누른 다음에 어디로 이동시킬까? 디폴트는 아래쪽입니다. 저는 아래쪽보다 오른쪽이 좋아서 오른쪽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 이제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할 것은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추가 기능 요걸 이제 하시면 됩니다. 추가 기능 하시고요. 요 밑에 보시면 엑셀 추가 기능에서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먼저 요거 이걸 다시 그냥 여기서 가볼게요. 그래서 이동하고 그럼 지금 저는 여기 분석 도구에 마크가 돼 있어요. 꺽쇠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다시 지워보고 확인을 해볼까요? 그럼 여기 아까 있었던 데이터 분석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럴 때 다시 이 옵션 파일 탭에 옵션 들어가셔서 추가 기능 맨 밑에 있는 엑셀 추가 기능 이동 눌러주시고 분석 도구 요거를 해주면 됩니다. 예전에 경영 분석이라는 과목 할 때는 해찾기 추가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이제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석 도구 눌러주시고 확인하면 이쪽에 여기 분석,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준 도구 모음과 그 안에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랭크도 이렇게 입력하는 거 대신에 있겠죠. 그래서 랭크도 이거 쭉 지워놓고 한번 해볼까요? 랭크도 입력하는 거 대신에 수식에
함수 삽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랭크를 찾으시면 돼요. 모두에서 랭크.eq를 갖다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랭크. 아이고 RANKEQ 해가지고 이거 눌러주시고 그래서 넘버 어떤 거에 랭크 순위를 찾을래? 그러면 요 2,850만 원 그 순위 찾을래? 레퍼런스를 어디로 둘까? 그럴 때 요 B2서부터 B13까지를 레퍼런스로 둬줘. 그 다음에 요거 절대 주소로 바꾸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절대 주소 바꾸고 그다음 오더는 어떻게 할까? 그럼 여기 보시면은 0 또는 생략을 하면 그럴 때는 이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고요.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뭐 흔히 1을 갖다 지정하겠죠. 그래서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오름차순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다가 0이 아닌 값, 뭐 1을 갖다 놓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 2,850만 원이 3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세 번째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쭉 또 더블 클릭해 주시면 그러니까 드래그를 하시든 어찌됐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그 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이 2,710만 원이야. 두 번째로 작은 값이 2,755만 원, 그리고 2,850만 원은 세 번째로 작은 값이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밖에 안 했는데 벌써 이제 한 30분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 돌아와서 나머지 것들 다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